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포커스 정대톡 새해 첫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는 40년 이래 거대 인플레이션, 이를 잡기 위한 중앙은행들의 역대 초고속 금리 인상, 주식시장 약세장 돌입 등으로 참으로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해 말부터 올해는 중앙은행들의 압축적 긴축 정책의 여파로 밀려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화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었는데 최근 들어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는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더하여 지난 금요일 미국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12월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률이 반세기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고 임금 상승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골드락스 보고서가 나왔다고 일제히 환호하며 새해 들어 지지부진했던 뉴욕 증시가 한순간에 2% 이상 폭등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포커스 경제톡의 주제는 2023년 미국 경제 경기 침체를 피해서 연착륙이 가능할까입니다. IMF 총재의 경제 전망을 알아보고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들을 분석한 다음 향후 증시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경제톡의 우보 박사입니다. 여기 IMF 총재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 예바는 불가리아 출신으로 EU 집행위원과 세계은행 총재를 역임한 영향력 있는 국제기구 전문가입니다. 그는 2023년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 CBS 방송과의 인터뷰를 했는데요. 새해 첫날부터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세계 경제의 3분의 1이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고요. 그러나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기대를 했습니다. 즉 경제가 전면적으로 수축되지 않고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전 영상에서 여러 번 설명했듯이 미국 경제의 경기 침체는 정부기관의 공식적 데이터나 민간 연구 보고서 또는 전문가들의 설문조사로 볼 때 거의 확실시되었습니다. 여기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월가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보고서를 하나 더 볼까요? 이 표에서 보듯이 향후 12개월 이내에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의 시장 컨센서스 예측치 중앙값이 65%입니다. 다만 골드만삭스는 35%로 비교적 낮은 확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분의 2에 가까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올해 안에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월 연준 의장의 경기 침체에 대한 속마음은 그 진실이 무엇인지 오리무중입니다. 그는 지난 12월 14일 FOMC 기자회견에서 경기 침체에 대해 그 누구도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안다고 하더라도 그 경기 침체가 강할지 약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사실 경기 침체란 단어는 연준이나 재무부,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까지 정부 기관 내에서는 금기어에 가깝습니다. 특히 파월은 변호사 출신답게 본심을 드러내지 않고 매우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가끔은 우려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도대체 파월의 마음속에 경기 침체란 단어가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본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뽀순이가 묻습니다. IMF 총재님이 올해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정말 맞는 이야기일까? 이에 뽀돌이가 대답합니다. 경기 침체가 온다고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나도 궁금해.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IMF 총재가 언급한 미국이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골드만삭스 리서치 센터가 내놓은 2023년 미국의 거시 경제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고서 첫머리에 미국 경제는 경기 침체를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아래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즉 청색선에 실질 GDP 성장률에 대한 골드만삭스의 예측치가 빨간색의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골드만삭스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0.5% 상회하는 1% 내외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GDP 성장률을 보면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듯이 작년 1,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경기 침체로 볼 수 있는데요. 전미경제연구소 즉 MBER의 공식적인 판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3분기에 확정치로 3.2%를 기록하여 큰 폭으로 반등하는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4분기 GDP 성장률은 애틀란타 연방은행의 GDP 나우를 보면 예상할 수 있습니다. 1월 5일 현재 예측치로 3.8%입니다. 3분기보다 높고 견조한 성장세가 예상됩니다.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는데 GDP 성장률을 보면 후행 지표이긴 하나 아직 그러한 징조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12월 고용시장 보고서는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시장은 골드락스 보고서가 나왔다며 환호했습니다. 먼저 왼쪽 그래프에서 작년 12월 실업률이 3.6%에서 3.5%로 하락하여 1969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압축적 긴축 정책을 펴온 연준으로서는 의도와는 다르게 고용시장이 식지 않고 있어 반가운 데이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작년 12월 임금 상승률이 4.6%로 지난 5월에 5.6%에서 크게 하락했습니다. 임금 상승은 그 자체가 인플레이션 압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임금 상승률이 둔화된다는 것은 연준의 입장에서 긴축 정책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군다나 실업률의 하락으로 고용이 증가함과 동시에 임금 상승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연준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골드락스 고용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추세가 얼마 동안 유지될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연준과 시장이 다 같이 바라던 최선의 방향성임에 틀림없습니다. 여기 그래프는 1976년부터 현재까지 역사적인 장단기 금리차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색선이 10년물과 2년물 국채의 스프레드를, 적색선이 10년물과 3개월물 국채의 스프레드를 각각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2년물과의 금리차 마이너스 74bp, 3개월물과의 금리차 마이너스 95bp까지 확대되어 40년 이래 최대 역전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회색 막대처럼 역사적으로 과거 47년 동안 6번의 경기 침체가 있었고요. 경기 침체 전에 반드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의 예외가 있었는데요. 바로 1987년 블랙 먼데이와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였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장단기 금리차로 경기 침체 모델을 개발한 선구자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바로 듀크 대학의 캠벨 하비 재무관리 교수가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그는 1986년 시카고대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을 미국 경제 성장과 연관시킨 바가 있고 2008년에 이 논문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최근 그는 마켓 워치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장단기 금리 역전은 경기 침체에 대한 거짓 신호이다. 내가 이 지표를 발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흥미롭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장단기 금리차가 경제 성장 둔화를 예측하는데 정확하다고 믿지만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며 차라리 연착륙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착륙이 가능한 이유로는 기업과 개인의 신중함과 더불어 짧은 실업 기간과 노동력에 대한 수요, 강력한 소비 등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단기 금리차 개념을 이론적으로 고안한 하비 교수 자신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증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경제 이론 관점에서도 올해 경기 침체가 오기보다는 연착륙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경기 침체는 금융 스트레스 지수, Financial Stress Index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지수가 0이면 정상, 플러스이면 금융 스트레스가 높아진다는 의미이고 마이너스이면 그 반대입니다. 회색 막대처럼 경기 침체가 오면 금융 스트레스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2001년 닷컴 버블 때 1.9,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9.2, 2020년 코로나 대유행 때 5.3까지 상승했습니다. 지난 12월 23일 현재 금융 스트레스는 0.07로 거의 정상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민 경제의 혈맥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산업에 돈이라는 피가 잘 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도 경기 침체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월가의 족집게라고 불리는 브라이언 우연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일찍이 그는 모건 스탠리의 투자 전략가였고 지금은 미국 최대 상업 펀드인 블랙스톤의 부회장입니다. 2000년대 초 닷컴 버블의 몰락을 정확히 맞춘 예언자로 유명합니다. 그는 1986년부터 37년 동안 지금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해마다 연초가 되면 10가지 깜짝 놀랄 예언을 발표해 왔습니다. 올해 그 중에서 중요한 것 몇 가지만 간추려 보겠습니다. 우선 경제는 가벼운 마일드한 경기 침체에 빠질 듯하고 연준은 연내에 금리 인하로 피벗하지 않고 제약적 금리 수준에서 오랫동안 머물 것이다. 여기서 가벼운 경기 침체는 연착륙을 의미합니다. 또한 주식시장은 올해 중반에 바닥을 찍고 하반기에 2009년에 버금가는 급반등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한다. 그 당시 2009년에는 전년도 마이너스 37% 손실에서 플러스 26.5%로 반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달러는 강세가 전망되고 개인 소비 지출, 즉 PCE 물가 지수가 기준금리보다 낮아져 역사적으로 흔하지 않은 실질금리 플러스 시대가 도래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상반기까지 계속되고 하반기에 영토 분할과 종전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월가의 예언자까지도 올해 가벼운 경기 침체, 즉 연착륙을 예측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미국 경제가 IMF 총재의 예상처럼 올해 경기 침체를 피해 연착륙할 수 있다는 전망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논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즉, 이론적 근거로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잘못된 신호를 내보내고 있으며 실증적 증거로서 GDP 성장률이 견조하고 실업률이 낮고 임금 상승률이 하락하는 골디락스 노동시장에다 금융 스트레스 지수가 정상 수준입니다. 예시적 근거로서 월가 족집게의 전망이 연착륙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에 따라 올해 증시 전망은 상저하고 장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반기에는 연준의 추가적 금리 인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약보합 또는 횡보, 하반기에는 경기 연착륙이 가시화되면서 회복하기 시작하여 강세장으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셋째, 주식시장은 경기 저점에 역사적으로 평균 4개월 선행하여 반등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하고 최종 금리 도달 전후 채권 금리 고점에서 채권 비중과 듀레이션 확대가 선호되고 증시 변곡점에서 분할 매수로 강세장 반등 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투자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경제 지식을 넓히고 경제 생활에 도움과 힘이 되는 유익한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